2023년 현재 1,400여 개 기관 파트너스 기관의 경영 지원을 진행해온 국회의 천천 박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국회에서 국회 파트너스 기관이 주간보호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들에게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해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해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1, 2등급의 재가 이용 한도, 수가 향상이 두드러졌고 3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의 수가 인상은 평이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주간보호 4등급과 방문요양 60분, 90분 가족요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여러 사례가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사례만 다루는 것이니 필요하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가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 한도가 124만 4,900원이었던 4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회가 아니라 21회 정도 잡으면 평균이거든요. 21회 정도 이용하면 가족요양 60분 기준으로 18번, 가족요양 90분 기준으로 13번이 가능했어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뭐 86.6%로 계산하면 약 35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간보호 본인부담금 그리고 식대까지 총 34만 원이 좀 넘는 부담이 가족요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체 가능했었습니다. 본인부담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면서 주간보호를 다니시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계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자님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라고 말씀드려왔고,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보호자님들에게는 자격증을 따게 하라고 그렇게 안내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산정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었죠. 그렇게 해서 고시를 살펴보니까 이 혜택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간보호센터를 15회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1.2배로 늘어서 그 한도로 가족요양을 집에서 보호자가 제공하고 그 월급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인부담 없이 다 내고 이용을 했다면 2023년도에는 같은 날짜를 이용하고도 20%만큼 보호자가 부담할 금액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변경을 해보니까 제가 엑셀로 계산해봤는데요. 60분 이상은 7회로 90분 이상은 5번만 할 수 있게끔 가족요양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일해서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급여는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0만 원을 더 부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동안은 부담이 덜했었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20%또 올라가더라도 주간보호는 계속 이용해야지, 비용은 나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니까 이용을 했지, 내가 돈 안 내니까 이용했지, 이제 20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결국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더 내라고 하는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도 계실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복합센터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돈을 내시겠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이용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지급 능력이 있고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좋아하시니까 그냥 비용만 더 내고 이용만 하시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두 번째 부분이겠죠. 어르신이 주간보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고 가족요양을 해왔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조율 들어가셔야죠. 자, 집중하세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 텐데 이 사진은 주간보호센터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할 때 가족요양 2023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 횟수 사진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보시면 4등급 기준으로 39만 5,340원으로 선생님 급여 기준으로 33만 원에 35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주간보호 이용 중에 본인 부담금은 13만 7천 원, 식비 12만 원을 점심 저녁 다 먹는다고 해서 포함하면 25만 7천 원에 가족요양 본인 부담금 5만 6천 원까지 총 31만 3천 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35만 원 벌어서 34만 원 벌어서 31만 원 내면 돈이 남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주 4회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지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방법도 있느냐? 3일도 가능합니다. 주간보호 월 13회 이용 시에 한도가 남아서 가족요양은 60분 기준으로 20번을 다 할 수 있고요. 90분 기준으로는 19회가 가능하고 선생님 급여 기준으로 52만 7,97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이용 비용을 납부하고도 돈이 남겠죠. 그렇다면 주간보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변경 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선 1순위는 제대로 비용을 받고 5일 이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비용 여력이 있다면, 지급 여력이 있다면. 그러나 지급 여력이 없는 보호자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순위는 뭐냐? 4일 또는 3일 주간보호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가족요양을 하시게끔 해서 진행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 방법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많은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과도하게 또 정원을 많이 잡고 사업을 시작하신 그런 경우에는 4일이든 3일이든 5일이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야 되므로 5, 6일 배치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정원이 넉넉하므로 어차피 채워야 될 거 며칠을 해서라도 채우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4일을 받게 되는 경우 직원은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용 인원은 한 명이 늘어나서 직원은 뭐 괜히 뽑아놓는 하루는 괜히 뽑아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되므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가상인물은 김순자 어르신은 비용을 내고 5번 다 다니기로 선택하신 것이고요. 이준철 어르신과 김신자 어르신은 설득의 결과입니다. 분명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족 요양하면서 어르신 4일이라도 다니면서 계속 여러 번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용자 수가 1일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정원이 적은 기관에서는 정원 때문에 5일 이상 하는 어르신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4일을 다니고 싶어 하더라도 3일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기존대로 다니시되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 그냥 5일을 다니셔라. 돈을 내셔라 라고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선택하게끔 상담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1일 이용자는 이준철, 김신자 어르신 두 분이 합쳐서 평균 한 번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이나 추가적인 직원 부담 입장, 정원 부담이 기관 입장에서 좀 줄어들겠죠. 자,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달려왔네요.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나 수급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3일을 선택하라고 해도 4일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센터를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해서 우리 상담을 3일, 5일로 하게 되면 4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센터를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고시 변경은 주 3일, 4일 어떤 상황이든 수급자 선택권이 넓은 정원이 넉넉한 기관, 규모가 큰 기관에 더욱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소견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사용된 계산기가 궁금하시겠죠? 제가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르신의 욕구인 거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국회의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